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 분위기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박지원 얘기만 들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고향 지지유세하고 네.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경기지사 나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떨어진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시네요. 저보다 남을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대인의 풍모 오랜만에 보여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까? 지금 좀 내부 때문에 네네. 좀 현장에서 좀 말들이 많고 불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민망하고 특히 이제 후보자들에게 죄송한데요. 네. 그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은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특히 정치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내부의 혁신 논란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 개혁과 혁신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제 선거 후에 치열하게 또 전대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 당원들의 그 선택과 판단 함께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586 용태론 있잖아요. 예. 주 기자님은 민주당 내에 네. 그 50대 이상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죠. 많아 보이죠.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절반? 절반 정도 되겠죠. 틀렸습니다. 90%입니다. 90%. 50대 이상이요? 네. 아, 맞다. 네. 17명이 네. 그 지역구 12분, 비례대표 6분 해서 네. 18이죠. 네. 18분이 40대 이하고요. 네. 50대 이상은 90%가 된답니다. 네. 나머지.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다 물러나면은 정말 손은 누가 키웁니까? 민주당은 누가 지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586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어떤 개파 정치 그늘 아래 기생을 해왔던 586 기득권 586이 있고 네. 또 기득권에 저항해온 586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요. 특히 어쨌거나 지금 이런 논란은 네. 6월 1일 이후에 한번 치열하게 한번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위해서 어떤 말조심을 좀 각별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선 중진 후보로서 좀 당 지도부 좀 다독다독 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는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까? 알겠어요. 네, 속이 타세요? 목이 타세요? 자, 의원님. 예. 네, 자. 이재명 효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요. 예. 물론 이제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때문에 그 선거 분위기가 폭망하기를 바랄 거지만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개항을 다녀왔거든요. 네. 과연 경기와 인천이 선거가 그래도 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지 않았으면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르는 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허니문 기간 중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거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다, 그나마 해볼만 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에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의 등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민주당 선거 해볼만 합니까? 이렇게 대패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저 표현을 그런 식으로 우리 주 기자님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런 유도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요. 네. 2006년도에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이제 압승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2006년과 2018년 그 중간 정도 지점 분위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8년 선거도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 유세를 열심히 했었고요. 네. 2006년도에도 제가 초선 시절에 그 상황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참패했던 2006년과 압승했던 2018년 그 중간 지점 분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네. 예, 투표장에 어느 편이 많이 나가는가. 투표장이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되고요. 지선 투표로는 이제 대개는 이제 낮을 거고 이번에 또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국힘 쪽 지지자들은 이미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심판을 했다고 심판이 끝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다운돼 있는데 어쨌거나 양측의 지지자들이 누가 더 투표장에 나가느냐. 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허동님께서 선거 저도 아무도 책임 안 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지금 쓴소리를 하시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혼자 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주영규님께서는 민주당의 50대 이상 의원이 90%나 되다니요. 놀랍네요. 얘기하는데 그렇죠. 50대 이상이 많죠. 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제 경기도 김동연 캠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완벽한 원팀이 이루어졌어요. 경기도는? 예, 그는 굉장히 빨리 김동연 후보 결정되고서 제가 바로 지지 선언해드렸고 그다음에 염태영, 조정식 두 경선 후보도 군말 없이 지지 선언해줘서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경선의 이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이제 선거 초반부터 지금까지 좀 내부의 좀 입장 차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좀 정치 선거로 하자. 그리고 이제 KT 같은 이런 문제는 네. 굉장히 심각한 채용 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공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를 관련해 놓고서도 이제 거짓말 해명하고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이거를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응? 사과도 받아내고 사퇴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도 과하지 않은 중요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제 좀 정책 선거, 이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하고 좀 선을 긋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KT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좀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저는 입장인데 아마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김은혜 후보께서 그렇게 청탁한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바로 드러났죠. 그 19년도 검찰 수사에서 네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니까 취업은 부탁했지만 청탁은 한 사실이 없다. 네. 이건 궤변이죠. 취업을 부탁한 것을 청탁이라고 하는데 김은혜 의원님의 청탁은 선거 행사할 경우에만 이건 청탁이다. 실패한 청탁은 청탁이 아니다. 그러한 좀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사과하면 될 일을 거짓 해명으로 이제 판을 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후보 거액 후원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드세요? 인터뷰 하는데. 그 얘기 그게 뭐 1억입니까? 뭐 2억입니까? 얼마예요? 액수가 아주 그 얘기라고 이야기할 만큼은 안 되는 액수예요.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요? 법정 후원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계획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마치 네. 국민들 들으시기에 이건 뭐 수억짜리 무슨 뭐 부정한 정치 그 후원금 받았나 네. 부적절한 후원금 받았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판을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별 문제 없는 일인데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인데 정치적 공세다. 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도의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분하고 지원 유세를 쭉 다녀보니까 네. 이 정도 분이면은 거의 완벽한 흠결은 없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소신도 명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정치 공세지 네. 하도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네. 이 뭐 크지 않은 돈을 갖다가 뭐 거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이 훌륭합니까? 안민석이 보기에도? 훌륭합니다. 네. 뭐 아주 흠결 있는 후보고 자랑스러운 지사 후보입니다. 안민석의 그러면 경기지사의 꿈은 이제 가물가물한 겁니까? 이번에 열심히 해서 당선시켜줘야죠. 저는 뭐 6월 1일 김동연 당선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네. 선거 막판인데요. 막판인데 선거를 많이 의원이 뭘 그렇게 마시세요? 아니 오늘 저 하루 종일 유세하고 다녀가지고 목이 마르네요. 목이 타요? 근데 강용석 단일화 여쭐 줄 알았는데 그건 안 여쭈세요? 뭐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애초에 말이에요. 네. 강용석의 출마 자체가 이게 코미디고. 네. 뭐 연예인과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낚시질하는 이제 그런 분. 이런 분이 경기선에 나섰다는 자체가 코미디고, 이런 분이 3% 정도 얻는 것도 코미디고, 지금 뭐 이런저런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코미디고, 강용석은 이번 선거에서 코미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막판 변수가 뭘까요? 무엇이 표심을 흔들까요? 그러면 막판 변수는 일단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좀 민망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그래야지 우리 민주당 기본이죠. 지지자들이 네. 좀 결집해가지고 투표장에 한 분이라도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하면서는 굉장히 신중 모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라는 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상대가 실수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국힘에서 실수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럴수록 우리 민주당이 더 각별하게 은행을 자제하고 네. 조심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분에서만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후보 경력방송 이후에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